도형에 적용되어 있는 최대치수 관련된 문제거든요. 우리 최대치수 흐름을 잘 보면 결국은 식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미지수로 두고 뭐 x는 t로 두고 이거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럼 그래프로 넘어갈 때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를 그리는 거거든. 그러면 처음에 미지수를 둘 때 그 미지수의 범위가 주어질 텐데 그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치수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미지수를 놓을 거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식은 어떻게 놓을 거냐 두 번째야. 그래서 제일 큰 도형이 원뿔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이 같이 떠올라주면 좋겠어요. 닮음 이용하는 거 직각삼각형에. 쭉 읽어볼게. 뭐 그림처럼 나와 있는데 모선의 길이 5, 밑면의 반지름이 4, 그러면 4대 3대 5잖아, 그지? 그래서 먼저는 높이가 3이겠구나 정도는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건 했을 거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은 3대 4대 5를 만족하는 비율이야. 그러면 닮음 직각삼각형도 똑같겠죠. 3대 4대 5. 그거면 되겠고 이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래요. 원기둥이 없거든. 그래서 가이드 삼아 하나만 그려주자. 적당히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지. 쌤이 나눠드린 해설지에는 비슷한 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 없는 걸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거 중에 부피가 최대인 것은 그러면 이거는 높이에 따라서 밑면의 넓이랑 높이가 계속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피가 자꾸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피가 최대인 걸 구해야 되니까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뭘 미지수로 둘 거냐? 문제에서 캐치를 해보자고. 이때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그때 부피를 B라고 하래.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그림상에서 너무나도 이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아까 직각삼각형의 닮음까지 이용하자 그랬으니까 윗뚜껑 밑면 여기라고 할게요. 밑면의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주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더 등장하죠. 여기서 쌤이 나눠드린 해설지는 그냥 요거를 x로 뒀거든요. 그런데 계산상 분수를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직각삼각형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대 4대 5를 만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x로 두지 말고 4x 정도로 둬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최대를 만족할 때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했는데 a를 구할 때 그냥 x 값을 주면 안 되고 4x 값을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인다 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미지수를 x로 두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지금 여기 아랫변,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4대 3이거든. 그쵸? 그러면 x가 4일 때 높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4로 나누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고 3을 곱하는 게 4분의 3x. 이게 이 녀석의 높이가 되는 거야. 닮음 이용한 겁니다. 또는 비례식 세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푸는 유형 자체가 낯설진 않잖아, 그지? 닮음 이용하는 거 우리 문제집 풀었을 때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우리는 목표가 원기둥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그 부피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럼 원기둥의 높이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다 구해놨어. 왜? 이 원뿔 전체의 높이가 3인데 빨간색 높이가 4분의 3x니까 남은 녀석 이게 원기둥의 높이가 되겠고 전체 길이 3에서 4분의 3x를 뺀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 x를 두기 시작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서술형 연계야. 미지수를 두게 되면 이것의 범위가 꼭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뭘 x로 뒀니? 원기둥, 내접하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x로 뒀어요. 그럼 x는 일단 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보다는 커야겠죠? 그런데 이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이 4가 돼버리면 원기둥이라는 게 안 생기잖아. 명훈아 맞니? 그러니까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부피를 x에 대해서 나타낸다 그러면 보통 부피의 의미로 vx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fg 이런 애들이니까 부피를 fx라고 칭해 보는 거예요. 준비됐니?
그러면 밑 넓이부터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반지름 x 제곱 곱하기 높이 그럼 3 빼기 4분의 3 x 간단하죠, 그죠? 그럼 쓱 봤을 때 x가 세제곱이네요. 아, 3차 함수였어 정도로 알 수 있겠고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x의 범위야. 그럼 아까 했던 대로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요. 여기까지 오면 50%는 다 푼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야? 우리 앞단원. 여기 이제 도형에 적용되기 전 앞단원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유형으로 돌아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있는 그대로를 놓고 이제 도함수 구하고 는 0이 나오는 걸 찾아서 극대극소 후보를 찾은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찾는 이런 녀석인데 이거대로 놓고 미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서 미분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쌤 같은 경우는 정수 계수를 다루는 게 조금 편해서 두 번째 괄호 안에 보면은 4분의 이 분모가 조금 거슬리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 그러면 x의 계수를 플러스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4분의 3을 묶어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또는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도 괜찮아요. 자, 4분의 3을 두 번째 괄호에서 뒤에 있는 괄호에서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곱해주고 여기는 x가 와야겠죠. 그죠? 왜냐면 3 빼기 4분의 3x였는데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3은 나갔고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인데 4분의 1도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괄호에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다시 한번 곱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편의상 요거를 이렇게 곱해서 미분해도 돼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대로 두고요. 밀어놓고 미분할게요. x 세제곱 미분하면 3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자, 는 0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더 합니다. 그러면 x를 하나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 익숙하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x가 얼마인지 나와. 왜? 보통 극대 또는 극소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그럼 여기는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0이랑 3분의 8이죠. 그럼 뭐겠니? 0은 안 되잖아. 아까 x의 범위가 0보다 컸어야 되니까 여기는 3분의 8이겠지.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3분의 8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더라.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게 도함수. 는 0 만족하는 게 0과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도함수는 부호, 마, 뿔, 마. 그래서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지까지만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감소, 증가, 감소. 이게 우리가 찾는 부피 F라는 녀석인데 여기서 우리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니까 4는 한 이 정도 되겠죠.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장 최대값을 물어보면 맞겠네. 부피가 최대일 때 물어보는 게 맞네요. 그죠? 따라서 돌아와서 요때가 주어진 범위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찾는 부피의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한다 그러면 f에다가 3분의 8을 넣은 함수값이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도형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특히나 이제 원뿔, 원기둥 이런 녀석들 전부 이제 닮음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장 쭉 넘어가서 좀 어려워했을 만한 걸 할게요.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올림푸스 풀고 있는 복성고 친구들은 아마 한 문제 정도는 봤을 거예요. 비슷한 거를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각각 PQ에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T를 정해주면 위치가 딱딱딱 찍히는 그런 위치 함수인데 동시에 원점 출발을 했대요. 그러면 P는 이제 3차 함수처럼 막 움직이고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겠죠.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 3차 함수인데 여기서 핵심 첫 번째는 이런 걸 동그라미 쳐주세요. 원점 출발.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더라. 똑같은 위치더라. 출발.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럼 생각해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구하려면 뭐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오른쪽 멀리 간 친구에서 좀 덜 간 친구를 빼야 거리가 나오지. 두 개 사이의 거리. 근데 3차 함수끼리의 거리가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할 건데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 생각해봐. 한 놈은 3에 있고 한 놈은 5에 있어. 근데 나는 5 빼기 3을 하고 싶지만 누가 앞에 있는지 몰라. 즉 2t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해서 t 세제곱을 뺄 건지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뺄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간격은 얼마인 거 알아요? 이거 2인 거 알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빼서 절대값 처리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내가 누가 더 앞에 있는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 처리를 한다. 그 절대값 개념을 여기서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절대값 개념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P 위치에서 Q 위치를 빼고 정리하는 그거 실수를 하게 돼. 자, 돌아가서 그러면 그 거리가 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FT에 대한 함수니까 FT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냅다 빼는 게 아니라 빼서 절대값을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뒤로 빼도 되고 뒤에서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계산 편의상 최대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게 조금 편하죠. 그래서 보니까 2t 세제곱에서 t 세제곱 빼는 게 낫겠어. 그러면 P의 위치 함수에서 Q의 위치 함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뺀 결과를 집어넣을게요.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 7t 제곱에서 5t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2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t를 뺄 거니까 더하기 36t 이렇게 되더라. 괜찮죠? 쌤이 해설지 준 거에는 얘네들의 해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위치 함수가 이렇게 됐고 얘네들의 뺀 것의 절대값이야.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에요. 가까워지는. 그럼 생각해보면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무리 못해도 0까지 밖에 안 내려가. 음수는 나올 수 없어. 결국은 0을 기준으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간격이 줄어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즉 줄어든다 구간을 찾으면 되겠다.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면 되겠다. 괜찮나요? 아무리 내려가도 0 밑으로는 안 내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ft라는 함수만 그려가지고 언제 감소하는 데만 찾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런데 얘는 뭐야? 전체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안쪽에 있는 녀석을 그린 다음에 이걸 gt 함수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t축 꺾어 올리기 하면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냥 해석해볼까? gt라고 하면 자 t 공통인수 묶어내면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36 너무 편하게 t-6의 제곱. 와, 이렇게 이쁘게 생기거든. 그러면 아직 미분을 안 했지만 대략 그려본다라고 하면 얘가 t축이라고 할 때 t는 0에서 지나가면서 6에서 접하게 3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gt 함수니까 우리가 찾는 ft 함수는 절대값이야. 그래서 꺾어 올리고 원래 있던 거 쑥 쓰는데 어때? 어차피 만나는 0에서는 시작이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얘는 t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뜻일까? P의 위치가
Q의 위치보다 뒤에 있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언제 위치가 같아져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간격이 0이에요? 라고 했을 때가 여기 6일 때겠지, 그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얘네 둘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구간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해석했죠?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면 된다 그랬지. 감소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둘이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쭉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어디겠니? 감소하는 구간은 극대에서 극소로 내려온 요 구간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뭘 찾아야 돼? 극소를 만족하는 t값은 6인 거 알았으니까 극대를 만족하는 t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할 수밖에 없구나. 맞죠? 그래서 g 프라임 t 사실 잘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그냥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4t 더하기 36 3 묶어내고 t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 여기 6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 6이 마마 하니까 어머나 t가 2라는 걸 찾았어요. 돌아가 보면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야. 따라서 t가 2에서부터 6이 범위가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구간이 돼. 그럼 의미상 P와 Q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구간이 돼. 맞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 원하는 게 T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고 알파가 2가 돼도 되지만 2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와도 상관없어요. 왜? 이 사이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사이에 알파, 베타가 들어오기만 하면 감소하는 구간이 맞잖아요. 그죠? 되니까. 그래서 최종 표현은 2 이상의 알파보다 크고 t가 베타보다 작은데 요거는 6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문제 원하는 게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이니까 결국은 이 구간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언제겠니? 거든요. 그럼 베타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알파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지면 되니까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은 6 빼기 2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겠지. 시험지 가져왔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세 번째 줄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18번 가봅시다. 18번은 전형적으로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개형을 추측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모의고사 유형이기도 해요. 조금 어려운 유형인데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각을 잡을 수 있거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겨야 문제에 나오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없는 분들은 선생님이 해설지 드린 거 그거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는 4차 함수, 그러면 도함수는 3차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쓱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도함수가 0이 된 x값이 하나 정해져 있어. 1이라고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1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1,0 x축에서 만나는데 뒤에 2차가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런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일단은 얘만 본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인데 도함수의 인수분해잖아, 그치?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예 허근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 케이스가 나눠져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원래 함수, 이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음의 무한대에서 이 열린 구간 2까지는 감소한대요. 그리고 4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4 이후로는 모두 증가한대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딱 캐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자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그 해설지 나눠드린 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 밑줄 친 녀석을 좀 얘만 해석하기 위해서 얘를 gx 함수라고 칭해 보는 거예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간 2차 함수 정도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f'x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1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기는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를 먼저 가정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gx는 x는 잃은 근으로 가지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돼요. 이걸 먼저 가정해 보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뭐 적당히 알파, 베타 정도로 둬 볼게요. 1은 아니야. 그럼 케이스가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세 가지를 그릴게요. 제일 왼쪽에 1이라는 근이 있고 알파, 베타 정도로 세우고요. 여기서 가정하기는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가정할게요. 또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중간에 1이 있는 경우 알파, 베타 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제일 오른쪽에 1이 있는 경우 이게 전부 f'x를 그려놓은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세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그릴 건데 사실 얘네들이 도함수니까 얘네들의 부호만 가지고 증가함수 한번 따져보자고요. 알겠죠?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문제로 가서 음의 무한대에서 2 직전까지는 감소해야 된대. 그러면 함수의 증가감소는 누가 결정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하고 그렇다면 음의 무한대에서 2가 될 때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2의 위치를 먼저 찾아보자고.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 2는 알파, 베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간단하게 한 이 정도 갖다 놔 보는 거야. 가장 가깝게. 두 번째 그림은 한 이 정도 갖다 놔 보고 세 번째 그림은 여기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음의 무한대에서 2, 지금 파란색 2를 표현해 놓은 왼쪽은 전부 감소하는 구간이 돼야 돼. 그렇다면 도함수 부호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런데 봐봐. 1을 지나면서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돼, 안 돼? 여기 증가하는 구간이란 말이야. 안 돼. 두 번째 그림 어때요? 여기가 이미 플러스가 존재하죠. 이거 안 돼. 왜? 음의 무한대에서 2까지는 계속 감소해야 돼서 마이너스 부호만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그림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지만 사실 여기도 플러스거든. 이거 안 돼. 아, 그래서 첫 번째 f'x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안 되더라. 주어진 조건을 만족 못 시키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러면 3차 함수를 다루는데 근을 가장 많이 갖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했을 때 안 됐었어요. 그 다음 돌아가는 게 뭐야? 중근 하나 가질 때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옆에다가 쓸게요. 두 번째 f'x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캐치를 해봅시다. 봐봐. 얘는 이미 도함수가 1에서 x축이랑 만나야 돼.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1에서 어쨌든 이 그래프는 지나가야 되거든. 근데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음의 무한대에서 2까지는 감소하는 구간이 돼야 돼. 2가 어디 있는데? 뒤에 있잖아. 그럼 도함수를 그려넣긴 넣을 건데 이 왼쪽으로는 도함수가 음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축 밑으로 그려줘야 돼요. 어느 한 구간이라도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1에서는 x축이랑 만나야 되거든. 영훈아, 이게 무슨 뜻일까? 1은 x축이랑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겠니? 아니죠. 여기 플러스니까 안 되겠지. 아, 그래서 힌트를 얻는다 그러면 1에서 x축이랑 만나긴 하는데 1은 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 구간에서는 모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얘는 0만 찍고 다시 음수로 가는 거야. 즉 접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나요? 접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데 어디서? x는 1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야.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거? 그래서 2에서 뭐 극소를 갖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이게 쌤이 나눠드린 이제 동그라미 3이라고 했던 녀석인데 그거는 이제 2번은 생략할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1에서 x축과 접하는 도함수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f'x 3차 함수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을 알파 정도로 세팅을 해보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도함수 f'x는 자, 위에서 세제곱의 개수가 1짜리였죠. 그래서 1에서 접하니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하고요. 세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x로 시작을 할 거고 알파를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야. 자, 문제 더 읽고 내려와 볼게요. 방금 음해무한대에서 이까지 감소해야 한다를 써가지고 접한다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4보다 큰 구간에서는 증가해야 된답니다.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4보다 큰 구간이니까 4는 알파보다는 오른쪽에 또는 알파랑 같아져도 4보다 큰 쪽이니까 증가하는 쪽이 맞죠. 그죠?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 알파의 위치를 보니까 알파는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되는데 방금 해석했듯이 알파랑 4가 같아져도 우리는 4보다 큰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걸 할 거니까 4가 같아져도 괜찮더라. 마찬가지로 2도 2의 열린 구간까지 음수가 나오면 되니까 같아져도 괜찮더라. 그래서 도함수, f'x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1 외에 또 다른 좌표를 알파라고 뒀을 때 그 알파는 2와 4 요 사이에 들어있다 라고 범위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해석해보면 그걸 만족하는 a, b와 아까 gx라고 뒀던 1차의 개수 상수항 a, b가 a 빼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결론은 요거랑 연결 지어서 범위를 찾는 거야.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러면 f'x 처음에 준 거를 다시 풀어서 쓰면 x-1에다가 x-1, x-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 녀석이 지금 gx라는 녀석이거든. 맞죠? 그러면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고 또는 여기서 두 근이 1과 알파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써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전개할게요.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1이 1차의 개수 상수항 알파 이렇게 될 거니까 비교를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빼기 B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A 빼기 B를 식으로 세워보는데 우리가 가진 범위를 갖는 미지수는 알파였어요. 그래서 알파로 치환한다 그러면 전개할게요. A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B는 알파니까 빼기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1의 값으로 A 빼기 B가 대체가 되겠다. 이거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알파 범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범위 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1의 범위를 다시 구해보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쓴 알파에서요. 모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8이 먼저 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에 마4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빼기 1을 하면 마9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1 빼기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1을 구했는데 이게 다시 돌려주면 a 빼기 b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a 빼기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 최소값은 마이너스 9, 합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지난번에 예고했던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요 문제 하나였어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넘어가 보자. 소수령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를 뭐 지금 당장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니고 이거를 풀이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볼게요. fx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좀 필요한 요소들을 밑줄을 긋고 시작할게요. 양의 실수 t라고 했습니다. 양의 실수 t, t는 양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f의 전체 절대값 씌운 것과 t가 같더라. 자, 이 해석은 좌변함수, 우변함수,
좌변함수, 우변함수 교점으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교점. 그러니까 위에 fx 그래프를 어떻게든 적당히 그려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함수와 우변에 있는 y는 t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을 해석할 건데 t라는 게 양의 실수니까 0보다 큰 쪽에서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밑줄 칠게요. 교점의 개수겠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인데 그게 t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그걸 gt라고 지정하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죠. 어떤 의미로 써졌는지. 지금 미지수가 막 이것저것 나오고 절대값도 나오니까 막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 f 절대값 그려놓고 t라는 상수함수 그어가면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셀 거야. 요거까지입니다. 그래서 GT는 조금 이따 가정하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A라는 집합은 뭘 했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T가 양의 실수, 아까 했던 그 조건이에요. 있을 때 GT를 원소로 갖는데 다시 하면 교점의 개수를 원소로 갖는 거예요. 졸린 분은 나가서 물 마시고 와. 교점의 개수를 원소로 가져가. 예를 들어서 t를 막 움직여 봤더니 0개, 2개, 3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원소로 0, 2, 3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가볼게. 그런데 조건이 2개가 있어요. 가조건. A의 모든 원소는 짝수래. 다시 해석해보면 교점의 개수는 짝수개야. 홀수개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교점의 개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 그럼 쌤이 예를 들어서 T를 움직이다 보니까 교점이 2개 나올 때도 있고 쭉 움직이다 보니까 4개 나올 때도 있어. 쭉 움직이다 보니까 6개 나올 때도 있어. 개수가 일단 다 짝수, 가조건 만족하죠. 그리고 A의 원소로 2, 4, 6이 들어갈 거니까 3개란 말이야. 그러면 나 조건도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부합하는 케이스를 들고 오면 되겠죠.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많이 복잡하다, 그지? 해석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보라고? 어차피 미분 파트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건 미분 파트니까 미분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야. 자, F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9a제곱. 보통 이 그래프들은, 이 식들은 그래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볼까요? 3으로 한번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a제곱이고요. 오, 여기는 3a와 a를 곱한 걸로 보고 위에 걸 플러스 밑에 걸 마이너스로 주면 깔끔하게 2a가 되죠. 따라서 3배의 x 더하기 3a 그 다음에 x 빼기 a 인수분해까지.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매번 하는 게 뭡니까? 는 0 만족하는 x값 찾고 그래프 그리고 증가함수 표시하고 원래함수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는 0 되는 걸 찾아보자고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3a라는 녀석과 a라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a가 뭔데? a에 대한 조건이 있는지를 보자고. 쭉 읽어보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a는 실수, 이게 끝이야. a는 실수. 그러면 아까 그래프 문제 풀 때도 했던 거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케이스는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3a와 a는 둘 다 a가 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건가? 항상 서로 다르겠니? 아니지. a가 얼마면? 0이면 같은 거야. 그런 거부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가 0일 때를 가정해보자 입니다. a가 0일 때. 이렇게 되면 a가 0이면 중근인 거잖아. 그지? 왜냐면 x가 마3a와 a인데 a가 0이면 0, 0 이거니까.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a가 0이니까 다 날아가서 3x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와, 그러면
도함수 그려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죠. 0에서 접하고 이게 도함수인데 그러면 부호를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는 0을 만족하는 걸 기준으로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우리 많이 그리던 거죠.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돼요. 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래 함수를 이렇게 개형을 그렸는데 우리가 할 거는 그냥 f를 그리는 게 아니라 f의 절대값을 그릴 거거든요. 꺾어 올려야 된단 말이야. 꺾어 올려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f에서 가장 구하기가 쉬운 a랑 상관없이 가장 구하기가 쉬운 게 x에 0 넣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지? x에 0 넣어보면 f0은 11이라는 건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건 적어놓고 가자. f0은 11이라는 게 고정돼 있어. 어머나 x값에 0을 집어넣으면 y값이 11이래. 그럼 이 그래프로 가보면 여기가 11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야. 그럼 요 그래프 상태에서 우리 절대값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x축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디겠니? 11보다 아래쪽에 이 정도의 x축이 표현이 되겠죠. 맞죠? 11은 양수니까 y값이 0은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절대값 f를 그려본다 그러면 여기는 꺾여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교점 해석하는 좌변 절대값 f 함수를 그려놓은 상태야. 이게 절대값 f라고 할게요. 이제 뭘 해요? 양수 t를 가지는 상수 함수를 여기다가 그어 넣을 거거든. 그러면 쌤이 이렇게 그어가지고 y는 t 그어가지고 양수 위로 올려놔 볼게요. 이렇게 0은 안 되겠죠? 0보다 조금 올라가야 돼. 조금 올라가는 순간 몇 개로 시작합니까? 2개로 시작하죠. 몇 개야? 2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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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마저도 2개죠? 2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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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t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을게요. t가 0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GT가 그거의 개수였는데 항상 2개만 존재해요. 개수가 2개는 2로 존재해요. GT가 교점의 개수였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가조건은 만족하죠? 짝수니까. 개수가 2개 짝수잖아, 그지? 그런데 A 집합을 나타내면 GT가 갖는 값을 원소로 가진다 그랬는데 2밖에 없거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원소가 하나인 게 문제가 돼. 왜? 나 조건은 2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나 조건의 위배가 돼서 돌아와서 A가 0인 경우는 안 되는 거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럼 A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이 아니라면 자, 쌤이 나눠드린 해설지는 A가 0보다 크다를 먼저 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A가 0보다 작다거든. 그래서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케이스로 A가 0보다 작다로 먼저 가볼게요. 그리고 그래프 해석은 쭉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좀 헷갈리려나? A가 0보다 크다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 해설지대로 갈게요. 쌤이 풀어준 대로.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3a가 음의 근이고 명훈아 물 한잔 하고 와. a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갔다 와. 아래로 볼록한 도함수가 될 거고 드디어 여기가 마이너스 3a, 여기가 a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뿔 개형을 그려보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 아까 변하지 않는 게 f 함수에서 0을 집어넣으면 11이라고 했거든. 0이라는 걸 보니까 마이너스 3a는 음수고 a는 양수니까 그 사이에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x값이 0이라는 값인데 그때 함수값이 11인 녀석이에요. 까지 괜찮지? 그러면 극대를 만족하는
즉 마이너스 3a 때 이 녀석은 11보다 더 위에 있단 말이야. 얘는 무조건 양수겠죠.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x축의 위치를 잡아줘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를 먼저 잡아보는 건데 문제는 뭐냐? x축은 11보다 밑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쿠야, 쏘리. 되겠나 이거? 그러면 여기 있는 극소값이 x축 위에 있냐, x축이랑 만나느냐, 즉 접하느냐, 아니면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냐에 따라서 꺾여 올라가는 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선생님이 다 그려놓은 거야. 괜찮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볼게요. 첫 번째, 극소값이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f에 a를 넣은 값인데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가정해볼게요.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a 값이 될 거야. 괜찮죠? 그러면 아까 하던 대로 해볼게요. 꺾어 올려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리고 뭘 그려요? 여기다가 상수함수 y는 t를 그려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교점이 짝수개여야 한다 그랬어요. 움직이면서 계속 짝수개가 나오는지만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지금은 왼쪽에서 두 개 생기죠. 두 개 하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맞지? 더 올라가도 여기도 세 개도 있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세 개짜리가 무조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점이 세 개가 발생하니까 가조건의 위배가 돼서 탈락이야. 그래서 극소값이 양수는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이거는 차근차근 하나씩 해석하는 거고 한 번에 가도 돼요. 그럼 이럴 때밖에 안 되겠지. 한 번에 가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거를 다 쳐내보자고. 그러면 두 번째는 극소값 fa가 x축과 같을 때를 보는 거예요. 즉 접할 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f 함수는 꺾어 올려서 이렇게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림이랑 거의 비슷하죠? 어디에 그어 놓으면 극대를 지나가게 y를 t를 그어 놓으면 여기도 교점이 3개니까 가조건의 위배가 되는 상황이야.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상황을 볼게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극소값 fa가 음수, 즉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f. 하면 꺾어 올리면 이렇게 이제 내려간 부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맞죠? 절대값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y는 t 양수를 그어보면 이 정도 그어볼게요. y는 t 그으면 지금 같은 경우 둘둘둘 6개가 맞아. 이렇게 꺾어 올려간 데가 6개인데 교점이 6개인데 조금만 올려보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야.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홀수개가.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가 3개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2개. 여기는 짝수값 괜찮아. 그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니? 되게 만들 수 있지. 이거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왜? 얘의 높낮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적당히 그린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요 5개가 나오지 않고 요 3개가 나오지 않으면 되니까 극소값을 꺾어 올렸을 때 왼쪽에 있는 극대값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도록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는 안 되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극대값, 극소값 x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요 거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꺾어 올렸을 때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그릴 건데 마침 거리가 같으니까 똑같이 꺾여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변에 있는 y는 t를 다시 한번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0보다 위쪽이니까 이제 x축 위로 올라가는 순간 6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이쯤은 6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극대값을 지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게 극소값 꺾어 올라오는 거랑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짝수개, 오케이. 맞죠? 짝수개. 더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2개. 짝수개 맞네요. 그죠? 홀수개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더라.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봤지.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게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자고요. 첫 번째, 가조건. 교점의 개수가 전부 짝수개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은요. 나조건은 뭐였어요? A의 집합을 만드는데 GT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다 원소로 가져오래. 그럼 여기는 뭐야? 6개도 있었고 4개도 있었고 2개도 있었어요. 그러면 A 원소의 개수는 3개니까 2개 이상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 경우를 찾으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익숙한 분들은 여기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극소값과 극대값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야. 다시 말하면 극대값과 극소값은 부호가 반대인 거야. 맞지? 그래서 해결할 거는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해결을 해볼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은 극대값은 f에 마이너스 3a를 넣은 값이고요. 극소값은 f에 a를 넣은 값인데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준 거거든. 다시 말하면 얘네 둘 더하면 0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f에 마이너스 3a를 넣은 값은 27a 세제곱 플러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a를 넣은 값은 FA를 넣은 값이 마이너스 5A 세제곱 플러스 11이거든. 그대로 놓을게요. 마이너스 5A 세제곱 플러스 11. 요게 0이 되는 A를 찾으면 되겠다. 따라서 22A 세제곱은 마이너스 22. 그럼 22 약분하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A 값은 실수 마이너스 1밖에 없거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열심히 왔지만 어때요? A가 음수야. 음수. 그러면 우리 가정하기로 A는 양수로 가정하고 돌았는데 열심히 했지만 안 됐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핵심은 다 찾은 거야.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A가 0은 아닌데 음수라고 하면 뭐만 바뀌냐면 도함수에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A가 음수다 보니까 A가 여기 오고 마이너스 3A가 여기 올 뿐이야. 그러면 극대 극소의 위치만 바뀐 겁니다. 맞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면 조금 전처럼 어떤 식으로 X축이 존재해야 돼요? 극대 극소 값이 똑같도록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도록. 그런데 FA 극대값, F-3A 극소값 아까 다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은 동일하게 돌아가요. 맞지? 그러면 A는 음수인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유형이면서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이걸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